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나풀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더운 게 가셨죠? 가을이 곧 올 것 같은데요. 이번 여름 너무 더웠는데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뭐 아직 조금 더 덥겠지만요. 제가 뭐 날씨가 선선해져서 그런가 좀 최근 몇 년 사이를 좀 되짚어 봤어요. 제가 이 일을 만으로 30살 때 시작하고 지금 35살이 되었는데 이런 콘텐츠도 많이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뭐 20대 때 꼭 해야 되는 거, 그리고 20대 때보다 30대 때가 더 좋다. 이런 콘텐츠를 여러 번 만들기도 했었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죠. 20대에 비해서는 뭐 좀 아는 것 같았고 안정도 찾아가는 것 같고, 근데 참 이게 30대도 만만치 않은 시기인 것 같긴 해요. 20대 때는 좀 살다가 삐끗해도 그건 경험이 되고 재산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일을 겪어도 나 완전 끝장이야 이런 생각은 잘 안 들었던 것 같아. 근데 뭔가 30대가 되고서부터는 삐끗하면은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 잘 들어요. 물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건 압니다. 근데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든다는 거죠. 그래서 30대가 되고부터 오히려 뭔가 확 뒤처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위기 극복을 어려워하고 좀 뒤처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고요. 오늘 얘기도 당연히 참고로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첫 번째 특징은 시야가 확 좁아진다는 거예요. 이걸 좀 다르게 얘기를 하면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죠. 내가 우선이 돼야 돼. 지금부터는 나 더 이상 손해 안 봐. 다른 사람 입장을 좀 이해를 못하게 된 건지 아니면 더 이상 의지를 가지고 안 하려는 건지, 어느 정도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연스럽다고도 생각하고요. 이게 좀 심하게 가면은 진상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좀 뜨악스러웠던 에피소드를 하나 이야기를 하면, 제가 아는 여자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결혼을 하면서 이제 아이도 본인도 가지고 그러면서 친구들이랑 자연스럽게 멀어졌는데, 근데 어떤 친구 한 명이 한동안 연락 잘 안 됐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연락이 온 거예요. 누구야, 나 너네 집에 놀러 가면 안 돼? 막 다짜고짜 앞뒤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갑자기 누가 찾아오면 부담스럽고 또 본인도 애 돌보고 해야 되니까 좀 다음에 약속을 잡아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막 다짜고짜 지금 가겠다 막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친했던 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도 아이 낳고 친구를 워낙 못 만났던 터라 그냥 얼굴도 보고 이야기도 할 겸 해서 그냥 결국에는 허락을 했대요. 근데 그 친구가 진짜 애만 덩그러니 데리고 와서는 뭐 서로 대화는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그 집을 제 집 드나들듯이 막 구석구석 구경하고 다니더니 막 애 사진을 찍더래요. 놀이방에서 놀고 있는 사진 그런 것도 막 찍고, 결국에는 대화다운 대화도 못하고 그냥 정신없이 얼렁뚱땅 보내게 됐는데, 근데 그날 저녁에 보니까 그 친구가 본인 집에서 찍은 사진들을 인스타그램에 자기네 집 사진인 것처럼 그렇게 올렸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여자분 집이 좀 전망도 괜찮았고 그리고 놀이방도 조금 예쁘게 꾸며놨다 보니까 그거 사진이 찍고 싶어가지고 찾아왔던 것 같더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분은 정말 놀라시고 그래서 결국엔 거리를 두게 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이 들면서부터 한 30대 중후반 되면서부터 부끄러움을 상실하다 못해 예의를 상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특징을 보면 나이가 들면서 본인이 갖게 된 어떤 역할, 뭐 부모라든지 어떤 회사에 뭐 본인이 뭐 중역이 됐든 뭐 임원이 됐든 아니면 타이틀이든 뭐 그런 거나 지위, 뭐 아니면 본인의 현재 금전 상태 이런 거를 방패 삼아가지고 합리화 삼아가지고 시야가 좁아지다 못해서 진짜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타인의 입장을 고려를 안 하는 건지 할 줄 모르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민폐인 행동을 하는데 그게 민폐인 줄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좁은 시야를 갖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뭐 단순히 뭐 뒤처졌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좀 후져졌다고 봐야죠. 자기 생각이 갇힌 거잖아요, 사실은. 주변 사람들이랑 갈등도 굉장히 빈번해지고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정말 끼리끼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젊은 꼰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안 입고 온 게 많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퇴사할 때 어떤 그 부장님이 회사 나가서 잘 되는 사람 나 본 적이 없어. 다들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해. 너도 나중에 그럴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좀 기분이 나쁘기도 했지만 당혹스럽더라고요. 아니 실제로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네? 어떻게 사람이 저런 말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뭐 30대가 되었다고 해서 살뜰하게 비전이나 목표의식이 막 뚜렷하게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40대 돼도 마찬가지고 50대 돼도 마찬가지고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20대 때는 그래도 가능성이 많이 펼쳐져 있다라는 감각을 항상 가지고 살기 때문에 30대 이후에는 그 펼쳐져 있던 가능성들이 가지쳐져 나가기 시작한다라는 측면에서 좀 다른 종류의 불안을 가지게 되는 것 같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그 불안을 좀 비교 우위를 점하면서 해소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 아파트 어디 살고 연봉 얼마 받고 나 어디 회사 다니고 수치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갖추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약간 후려치면서 뜸 나누고, 그리고 본인이 어디쯤에 속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도하고, 때로는 이제 비교 우위로 우월감을 느끼면서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라고 뭐 타이틀 싫어하고 숫자 싫어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기술적으로,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를 살고 있을 때는 사실은 과거 10년이 미래 10년을 보장을 해준다는 그 감각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 30대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얄팍한 자기 기준에서 타임 판단하려고 들고, 본인 생각이 바깥으로 움직이면은 혐오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은 30대 때부터 벌써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험한 게 우리 앞으로 100살 살 거란 말이에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생물학적으로는 30대 때부터 이제 좀 노화가 확실히 시작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각이 굳지 않도록 본인이 정말 주의 깊게 노력하지 않으면은 그냥 순식간에 꼰대가 되어버린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젊은 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노력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안 하고 불안을 뭔가 남과 비교하면서 비교음이 점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 후려치고 이걸로 해소하려는 그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도태의 시작이라고 보죠, 저는. 마지막 특징이 제일 중요한데, 건강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30대에 이제 제 주변 사람들 보면은 팍 치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중에서 제가 골골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몸 컨디션을 20대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시간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성취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꾸로 건강 관리가 이제 30대 때부터 정말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20대 때부터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왔는데 기본 체력이 받쳐주다가 이제 30대 때는 이제 그 기본 체력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의 20대 체력이 컨트롤하고 있던, 고질적으로 사실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정신적, 신체적 문제들이 마치 컴퓨터 바이러스 먹은 것처럼 이게 튀어나와요. 제 주변에 30대가 되면서 이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야만 할 정도의 문제를 겪게 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뇌라는 게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잖아요. 신체 효율이 점점 안 좋아지니까 심리적인 문제가 조절이 되지 않고 팍 튀어나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큰 질병에 걸리는 경우는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만성 피로, 엄청난 체력 저하를 겪는 분들이 있어요. 저요. 제가 지난 한 2, 3년은 진짜 체력 저하가 좀 심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게 스크립트를 쓰면은 원래는 쭉 쓸 수 있었어요. 한 곳에 앉아가지고 집중해서. 근데 좀 쓰다가 이제 체력 고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먹든지 자든지 해야 돼. 근데 뭘 먹어도 이게 소화가 너무 잘 안 되니까 결국에는 또 자야 돼. 글 하나 쓰는데 진짜 막 2, 3일 걸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30대 때 이 정도면 도대체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되면은 뭐 어쩌자는 거야. 건강관리 안 하면 당연히 궁핍해지겠죠? 머리 쓰는 일도 못하고 몸 쓰는 일도 결국엔 못하게 될 텐데. 머리 쓰는 게 안 되는데 이게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는데 그럼 배워야 되잖아요. 뭘 배울 수 있겠냐고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건강관리를 해야 돼요. 제 주변에 30대 분들은 이 위기를 안 겪는 분들은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때 건강관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작하신 분들이랑 그냥 방치하시고 유야무야 넘어가신 분들이랑 현재 상황이 너무 달라요. 수익 격차라든지 삶의 질이라든지 다릅니다. 좀 성격적으로도 좀 더 대하기 편안하죠, 이런 분들이. 그럼 결국 우리 감정 조절도 뇌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에너지가 없으면은 이제 감정 조절도 결국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봤을 땐 30대 때부터 확 꺾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20대 때는 그냥 기초 체력으로 오는 거고 30대 때부터 딱 점검을 해서 정말 빡세게 관리를 해서 들어가지 않으면은 어렵다. 40대 때부터. 그런 게 딱 30대 중반 지나면서부터 피부에 와닿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습관 개선을 하고 자신을 잘 돌보고 그러면은 남은 한 60년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60년 친구 미네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